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의 harmonic excitation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시스템의 리스판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뭐 모든 수업이 다 중요하고 하겠지만 진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아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오늘 그다음에 앞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의 부분이 진동에 있어서 그 시스템 다이나믹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이런 하모닉 인풋을 지금 이제 주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하모닉 인풋을 줬을 때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걸 우리가 지금 small f0라고 불렀어. f0 그다음에 complex frequency response function h의 크기 h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터라고 솔루션을 구해준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인풋이 할모닉이 아니고 코사인 오메가 t의 드라이빙 프리퀀시 오메가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메가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코사인 오메가 t가 1이 되고 인풋이 그냥 f0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을 내가 f0랑 일정한 힘으로 가만히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스프링에 매스를 가만히 어떤 매스를 달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 mg라는 일정 컨스턴트 포스가 작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일단 매스를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처음에 출렁출렁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멈추겠지. 그걸 우리가 어떤 상태라 그래? 이퀄리브리움 상태 또는 steady state,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때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 이퀄리브리움에서는 모든 동작의 미분값이 0이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 그러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이 돼서 그때 이퀄리브리움을 x 이퀄리브리움이라 그러면 또는 x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면 XSS는 이 식으로부터 K분의 F0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사실 이렇게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스템의 솔루션은 항상 인풋 펑션의 특성을 그대로 내려받는다라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풋의 형태가 시스템의 출력 형태랑 같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현재 인풋의 형태가 뭐야? 컨스턴트잖아. 그러면 인풋이 컨스턴트면 솔루션도 어떻게 해야 돼? 컨스턴트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솔루션은 우리가 어떤 컨스턴트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X particular 솔루션은 우리가 A라는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솔루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걸 여기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집어넣어서 이 식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미분하면 상수를 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하면 0. 그럼 살아남는 건 뭐야?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ka만 남겠네. 그게 f0니까 a는 k분의 f0.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솔루션이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식 여기서 오메가 t가 0이니까 이걸 0으로 놓으면 그냥 이거는 전체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것만 남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상수가 남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컨스턴트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의 리스폰스는 이렇게 K분의 F0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재밌는 일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입력을 컨스턴트로 줬을 때 시스템 리스폰스 X 컨스턴트 요놈하고 시스템을 내가 하모닉 인풋을 줬을 때 얻어지는 시스템 리스폰스 X 하모닉 이 둘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즉 컨스턴트로 가만히 잡고 있을 때 시스템이 늘어난 길이하고 할모닉으로 얘를 내가 흔들어 댔을 때 시스템이 변화하는
길이 b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컨스탄트는 아까 여기서 구했지만 k분의 f0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럼 x 할모닉에서의 시스템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겠어? 리스폰스의 매그니튜드. 자, 할모닉일 때 시스템 리스폰스는 바로 이 식이었지? 여기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의 인풋의 크기만, 리스폰스의 크기만 비교를 해보니까 코사인은 일단 떼고 매그니튜드만 계산하면 요거지. 즉 n분의 f0 플러스 곱하기 h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f0 캔슬이 되면 n분의 k씩 이렇게 될 것이고 오메가 n 제곱하고 이 n분의 k가 같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 h가 뭐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는데 뭐였어? 컴플렉스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 h였잖아, 그지? 요 놈의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다 외우고 있을 거야. 분명히 외우고 있어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식을 결국은 이게 뭐야? 이 박스에 이제 들어있는 요 결과식이 결국은 뭐냐면 X 시스템의 매스를 컨스턴트 포스로 잡고 있을 때하고 하모닉으로 흔들었을 때의 매그니튜드의 B야. 그렇지? 그게 결국은 요식, 요 첫 번째는 요식하고 요식을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이제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데피니션을 하나를 소개를 할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이 R이라는 거예요. 이 R이 바로 뭐냐면 frequency ratio라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 natural frequency 오메가 n하고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가진 주파수 오메가 드라이빙 frequency하고의 비율이야.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이게 이제 frequency ratio R이야.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R로 표현해 봅시다. R로 표현하려면 이게 지금 오메가 n으로 나눈 거지, 오메가를. 그러니까 이 식의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오메가 n 제곱으로 한번 나눠봐. 그럼 이거는 그냥 1이 될 거고 이걸 오메가 n 제곱의 스퀘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오메가 n 4승이 될 테니까 이건 결국은 1이 될 거고 이거는 오메가 n의 제곱이 되니까 r의 제곱이 될 것이고 오메가 n 제곱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머릿속에 담아가야 될 거는 이 둘의 비율, 이 둘의 비율은 바로 R frequency ratio에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원래 phase angle도 원래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phase angle 데이터를 오메가 n과 오메가 함수로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이거를 frequency ratio의 값으로 나누면 얘도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오메가 n 스퀘어로 나누면 이렇게 frequency ratio의 함수로 쓸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봅시다. 자, x 컨스턴트하고 x 하모닉 사이의 b 요 식이었죠. 요거가 크기가 어떻게 됐었지? 자, 스퀘어 루트 자, 1 마이너스 r 스퀘어에 2j라 r의 스퀘어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자, 여러분, 이 R이 뭐였지? 이 R은 frequency ratio였어. 오메가 n분의 오메가. 근데 여기서 오메가는 뭐였어? 오메가는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가진 주파수, 이 excitation frequency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잖아. 시스템을 내가 천천히 흔들면 오메가는 굉장히 작은 값이고, 시스템을 굉장히 빨리 흔들면 오메가가 값이 커지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흔들어대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요 값, 이 매그니튜드의 비율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이걸 이해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내가 시스템을 아주 천천히 흔든다. 그 말은 거의 잡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오메가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때는 아주 느리게, 아니면 가만히 잡고 있을 때는 오메가가 0이 되니까 결국 R이 0이 되는 거고, 그때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R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0, 결국 1분의 1이니까 1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페이즈 앵글은 아까 뭐라 그랬어? 페이즈 앵글은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크 탄젠트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아크 탄젠트 1-r 스퀘어의 2j라 r이란 말이야. 얘도 그러면 r이 0으로 가면은 결국은 얘는 0도니까 결국은 r 값이 0에 가까운 아주 천천히 거의 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페이즈 앵글은 0도고 매그니튜드는 1이야. 뭐의 매그니튜드?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자, 컨스탄트로 힘으로 잡고 있을 때의 변위하고 아주 느린 주파수로 흔들어댈 때 주파수가 아니 매그니튜드가 거의 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반면에 오메가를 내가 엄청 빨리 흔들어대면 어떻게 되겠어? 오메가 엄청 빠르다니 아주 극단의 상황으로 가정하면 오메가가 이제 무한대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엄청나게 막 빠른 주파수로 흔들어대는 거지. 그럼 R 값이 얼마야?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니까 R이 여기 이제 점점 커지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무한대에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때 R이 무한대가 되면 이 비율은 어떻게 되나?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일 거 아니야, 매그니튜드가. 그러니까 이 매그니튜드는 얘가 이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줄어들겠지. 자, 그러면 느린 주파수일 때는 매그니튜드가 1이었고, 아주 빠른 주파수에서는 매그니튜드가 0으로 갔었고, 페이즈 앵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제 그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니까 이 0도가 되면 결국은 얘가 0도나 2분의 0도 또는 이제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주파수를 오메가를 오메가 n과 비슷한 주파수로 흔들어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매우 중요한 일을 여기서 내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오메가를 오메가 n과 즉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비슷한 주파수로 흔들어대면 R이 얼마야? R이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R이 1이면 이 둘 사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R이 1이니까 여긴 0이 되고 결국 남는 거는 2J라 R 스퀘어분의 1인데 스퀘어 없어지고 R이 1이니까 결국은 2J라 분의 1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댐핑 레이쇼 J라는 통상 언더댐프드일 경우는 J라가 굉장히 작은 값이야. 0.001도일 수도 있고 0.0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주 작은 값의 분모분의 1이니까 값이 굉장히 크겠네. 그렇지 뭐 이 정도 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댐핑 레이쇼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댐핑 레이쇼가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이 값이 조금 더 값이 작아지겠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가 어디야? R이 1인 지점, 즉 시스템을 내추럴 프리퀀시와 같은 주파수를 흔들어댈 때 그때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여기는 값이 댐핑 레이쇼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고 댐핑 레이쇼가 커질수록 이 피크 값이 여기 값이 이제 작아지겠지. 자, 결국은 정리해 봅시다. 시스템을 아주 느리게 흔들었을 때의 시스템의 리스판스의 크기하고 아주 빠르게 흔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내추럴 프리퀀시와 같게 흔들었을 때, 요 세 점을 이렇게 한번 쭉 곡선으로 이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처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도대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내가 시스템을 천천히 흔들 때는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스템이 R이 0이라는 얘기는 오메가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시스템의 매스를 가만히 컨스탄트 폴스로 잡고 있을 때나 당기고 있을 때의 그 매그니튜드랑 거의 비슷해. 근데 얘가 어디로 가면 갈수록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즉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매그니튜드가 급격히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급격히 커지다가 내추럴 프리퀀시를 넘어서서 더 빠른 주파수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매그니튜드가 급격히 줄어서 시스템을 아주 빠르게 흔들어대면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주파수가 오메가 n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리고 내추럴 프리퀀시 댐핑 레이쇼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스템을 내가 가만히 잡고 있을 때에 시스템이 흔들리는 진폭보다 훨씬 많은 진폭, 큰 진폭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즉, 똑같은, 지금 외부에서 내가 가하는 힘은 똑같아.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시스템을 흔들어내는 주파수만 다른 거지. 그래서 주파수가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같아지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흔들어도 훨씬 큰 리스판스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레조넌스, 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계 진동학에서 내추럴 프리퀀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알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3헐츠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밖에서 바람이 3헐츠로 불면 어떻게 돼? 바람이 오메가인 것이고 건물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오메가인데 두 개가 같아버린 거잖아. 그럼 뭐가 발생해? 레조넌스가 발생해. 레조넌스가 발생한 게 뭐였지? 바로 이거지. 엄청난 크기의 진폭으로 시스템이 진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공지는 굉장히 기계 시스템에 있어서 위험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조넌스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 페이즈 앵글에서 공지는 여러분 레조넌스는 R이 1일 때 발생했단 말이야. R이 1일 때.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0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인 거고 아크 탄젠트가 무한대면 90도잖아. 즉 여기가 이제 레이디언으로 나타내면 1.5고 디그리라면 90도인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레조넌스는 페이즈가 90도인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페이즈가 90도라는 얘기는 자 내가 시스템이 자 이렇게 내가 시스템을 흔들어대 사인 웨이브로 흔들어대 사인 웨이브로 흔들어대면 시스템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오메가를 오메가 n으로 내추럴 프리퀀시가 같은 주파수로 흔들려면 내가 지금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고 치면 매그니튜드는 1이라는 힘으로 흔들었지만 공진이기 때문에 크기는 얼마가 돼? 엄청나게 커져. 하지만 페이즈는 어떻게 돼? 90도만큼 딜레이가 생겨서 간단 말이야. 즉 여기서 90도만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아무튼 매그니튜드는 훨씬 크고 페이스는 전체적으로 인풋보다 90도가 딜레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상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레조넌스라는 거죠. 자, 이 레조넌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제 발생해?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내추럴 프리퀀시가 같아지는 지점. 즉, 프리퀀시 레이쇼 R이 1이 되는 지점.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얘를 흔들어대도 주파수가 내추럴 프리퀀시랑 같아버리면 엄청나게 큰 진폭이 생긴다는 것. 다만 페이즈는 90도 딜레이, 늦게 인풋보다 진폭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한테 있을 레조넌스는 아주 펀더멘탈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지. 자,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시스템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지점, 피크지, 피크. 이 피크가 발생하는 지점은 아까 R이 1이라고 하는 지점, 즉 오메가가 오메가 N인 지점으로 알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오메가 N은 아니에요. 이 피크가 발생한 지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바로 이거 아니야? 아까 요 둘을 계산해서 이 B를 계산한 매그니튜드가 요거였잖아. 오메가 N 제곱 H. 즉 오메가 N 제곱 H를 어떤 주파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게 0이 되면 미분해서 0이 된다는 게 그게 극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미분이 0이 되게 하는 주파수를 오메가 P라고 하면 이걸 찾으려면 이걸 0으로 만드는 오메가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저기 뒷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계산을 해보면 자,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요식 요거를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요, 여러분. 미분을 해보면 그 식을 0으로 만드는 오메가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피크 프리퀀시, 즉 실제 이 피크 값이 발생하는 주파수인 거지. 어떻게 보니까 어때? 이 내추럴 프리퀀시의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곱해진 거지. 약간 내추럴 프리퀀시랑 살짝 달라. 근데 댐핑 레이쇼가 어때? 아주 작으면 거의 1에 가까우니까 거의 오메가 P는 오메가 N에 가깝긴 해. 근사하긴 해.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피크 프리퀀시는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드라이빙, 레조넌스, 공지는 실제로는 이 주파수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추럴 프리퀀시로 어프로키메이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진의 개념을 알았고 이걸 우리가 실제 다른 엔지니어링 현상에 대해서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을 이제 또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자동차에 우리 기계공학 학생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자동차, 그 중에서도 이제 서스펜션이 이제 있는데 이 서스펜션이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해. 울퉁불퉁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좌석에 앉아 있으면 이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여러분도 위아래로 콩떡콩떡 이게 진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굉장히 승차감이 안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이 바퀴하고 이 차 바디 사이에 이런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된 서스펜션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지. 그럼 어떻게 되니? 실제 이 바퀴는 밑에서 막 이렇게 출렁출렁 꿀럭꿀럭 하고 있어도 이 바퀴 위에 얹어진 이 차 바디, 차의 바디에는 이 스프링과 댐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바퀴는 막 진동을 해도 얘는 별로 진동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편안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서스펜션 시스템이고. 비행기 날개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비행기 보면 어때요? 비행기 날개는 길게 이렇게 굉장히 긴 날개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엔진이 하나 달려 있어.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엔진이 그대로 이렇게 강체로 연결이 돼 있으면 비행기가 출렁거리면 엔진도 출렁거리겠네. 굉장히 위험하겠지. 이러다가 이게 뚝 부러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사실 비행기 엔진에 여기 일종의 서스펜션 같은 시스템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날개는 출렁출렁 하더라도 엔진은 그렇게 진동을 좀 덜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자, 서스펜션을 갖고 생각해 봐. 결국은 뭐냐면 이게 카 바디라고 한번 생각해 봐. 전체 카 바디고 이게 베이스에 바퀴가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바퀴가 있고 카 바디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스펜션이 중간에 스프링과 댐퍼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를 한참 흔들어도 얘를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서스펜션을 설계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 다룰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목적은 뭐겠어? 밑에서 바퀴가 아무리 흔들려도 얘는 최소화 진동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 엑시테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야? 바닥에서 이제 일종의 여기 보면 이제 바퀴가 되는 거겠지. 이 베이스 바닥을 이렇게 막 흔들어 댈 때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닥이 가진된 상태에서 내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베이스 엑스테이션 프로블럼 아주 중요하고 이거 우리말로 이제 바닥가진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바닥가진 상태의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자, 바퀴가 해당이 되는 베이스가 있고 내가 실제 관심을 갖고 있는 카 바디에 해당하는 매스 M이 있어. 자,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면은 카 바디하고 서스펜션 바퀴 사이에 스프링과 댐퍼가 있으니까 여기가 바닥이 만약에 Y만큼 위아래로 출렁출렁 한다고 이 카 바디, 여러분들 엉덩이가 되겠지? 여러분 엉덩이가 이게 똑같이 Y만큼 출렁출렁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왜? K하고 C, 스프링과 댐퍼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관심 있는 건 뭐냐? 이 차의 바디가 바닥이 흔들릴 때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X가 나는 사실 관심이 있는 거야. 그렇지. 바닥이 Y만큼 흔들릴 때. 자,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만들어서 한번 얘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프리버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겠지. 자, 프리버디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지금 어떻게 가정하냐면 바닥이 y만큼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봐. 바닥이 y만큼 올라오면 얘도 일단은 스프링이 압축이 돼서 스프링이 얘를 쭉 밀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스프링이 위에서 밑에서 저기 바닥이 y만큼 밀어 올리니까 얘도 지금 이제 위로 x만큼 가려고 할까. 얘가 위로 x만큼 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스프링은 얘가 못 가게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야. 얼마의 힘으로? kx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야. 근데 실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x만큼 위로 가지만 바닥은 또 얼마만큼 올라와? y만큼 올라오지. 그러니까 실제 스프링이 압축된 길이는 원래 얼마야? x만큼 올라가긴 하지만 y만큼 다시 밑에서 쳐 받아 올리니까 실제는 k는 x-y만큼만 압축이 돼서 스프링 포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지. 댐퍼도 마찬가지죠. 댐퍼도 얘가 x 다시라는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데 밑에서 y 다시라는 속도로 베이스가 올라오니까 실제 이 댐퍼가 압축이 된 속도는 x 다시 아닌 여기서 y 닷을 뺀 이만큼의 힘을 댐퍼가 아래로 이 매스를 잡아당기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이쿠에이션을 모션을 세우기 위해서 뉴턴스 로 F equal ma다 이걸 대입해 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mx 더블 다시 뭐랑 같아야 돼? 작용하는 모든 힘이랑 같아야 되는데 위쪽으로 지금 하는 걸 얘가 포지티브 x라고 내가 가정을 하면 이 스프링과 댐퍼 포스는 전부 아래로 가니까 전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를 x와 y의 항으로 전부 나누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 이쿠에이션 모션은 이제 m으로 다 나눠봐. m으로 나누면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바로 스탠다드 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지. n분의 c는 2j라 오메가 n, n분의 k는 오메가 n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이렇게 꿀렁 가는데 길이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길이 이런 할모닉 형태로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길이 이렇게 사인 형태로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이 y, 이 바닥에 있는 바퀴가 흔들리는 진폭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 바로 요 사인 함수의 크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y라 그러고 요 놈의 이 길이 울퉁불퉁한 요 진동할 수 있는 주파수를 오메가 b라고 해보면 이 노면은 바퀴가 흔들리는 이 노면의 상태는 y sin 오메가 bt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오메가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는 오메가 b가 나왔는데 오메가 b는 바로 뭐야? 바로 노면의 주파수. 다른 말로는 이 바퀴, 베이스가 흔들리는, 베이스가 진동한 주파수, 즉 베이스 엑시테이션 프리퀀시가 바로 오메가 b가 되는 거야. 자, 결국은 정리하면 이제 이 바닥, 베이스, 다른 말로 하면 바퀴지 바퀴. 바퀴가 y sin 오메가 bt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yt를 이제 알았으니 얘가 지금 뭐야? 노면의 상태니까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 y에다가 y 닷 그다음에 y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돼? 이거 그냥 한번 미분하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될 거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이 있으면 왼쪽은 뭘 나타내고 오른쪽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왼쪽은 시스템의 고유한 동특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다이나믹 파트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뭐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풋을 나타낸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보니까 오른쪽에 항이 몇 개가 있어? 한 개, 두 개. 무슨 말이야? 시스템에 인풋이 두 개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지. 그렇지? 근데 하나는 코사인 인풋이고 하나는 사인 인풋이야. 즉, 투 harmonic 인풋이 들어오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라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우리 여러분,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난리니어 시스템이에요? 난리니어 시스템이지? 왜? 사인과 코사인이 있으니까. 맞아? 맞죠? 맞아? 리니어 시스템이 난리니어 시스템이야. 자, 여러분, 이건 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야? 이건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야. x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난리니어 텀도 안 들어있어. 이건 뭐야? 이건 인풋이야, 인풋. 시스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시스템 자체는 x만으로 결정이 되고, 이건 전부 x의 리니어 항으로만, 항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리니어 시스템인 거지.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에는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어? 바로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라는 걸 적용할 수 있어. 그게 뭐야?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자, 시스템이 현재 인풋이 몇 개야? 두 개지. 자, 요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내가 XP1이라고 부르고, 요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두 번째 인풋에 만들어지는 시스템 리스판스를 XP2라고 부르면, 각각의 인풋을, 지금 어때? 인풋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전체 인풋은 각각 따로따로 인풋을 주어서 얻어진 리스판스를 그냥 더하면 전체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슈퍼포지션이지. 즉, 인풋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오니까 개별 각각 인풋을 따로따로 하나만 있다고, 서로 인풋이 하나씩만 있다고 가정하고 풀고, 또 다른 인풋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서 풀어서 나온 솔루션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토탈 솔루션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코사인이고 여기는 사인이야. 그럼 일단 우리가 좀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요 부분을, 여기 매그니튜드를 다 묶어서 내가 F01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요거는 내가 묶어가지고 F02라고 부를게. 이름을 준 거야, 그냥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이퀘이션의 모션을 보니까 투 하모닉 인풋을 갖는 시스템이야.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뭐였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하모닉 인풋이 들어오면 시스템 리스판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지. 맞죠? 그러면 이 이퀘이션 모션에서 첫 번째 인풋은 뭐야? F01 코사인 오메가 BT가 될 것이고, 미안합니다. 두 번째 인풋은 F02 사인 오메가 BT. 그럼 얘들 각각에 대한 리스판스 솔루션 구하면 되잖아. 자, 인풋이 코사인 오메가 BT로 들어왔으면 출력은 뭐가 돼야 돼? 코사인 오메가 BT 돼야 되는 거 맞고, 인풋이 사인 오메가 BT 들어왔으면 리스판스 사인 오메가 BT. 일단 그 꼴을 갖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FH, 당원적인 1, 2. 여기 페이스 앵글 데이라와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지. 이게 바로 그럼 뭐야? 첫 번째 인풋 코사인 오메가 BT에 대한 솔루션인 것이고, 사인 오메가 BT에 대한 솔루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지. 여기서 데이라 1은 뭔지 기억나지? 데이라 1은 당연히 여기서 H, 컴플렉스 프리퀀시 리스판스 펑션의 매그니튜드가 H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컴플렉스 프리퀀시 리스판스 펑션 H의 페이스 앵글이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요게 시스템의 각각 첫 번째 인풋에 대한 솔루션, 두 번째 인풋에 대한 솔루션인 거야. 따로따로 계산을 한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시스템의 토탈 리스판스는 어떻게 구해야 돼? 아까 되겠지만 슈퍼포지션을 적용을 해서 개별 솔루션을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두 개 더합시다. F01 아까 앞 페이지에서 요렇게 요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F02 요거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대로 풀었으면 요 두 개 그냥 더한 거야, 기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코사인과 사인 함수의 합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 하나로 묶어낼 수 있잖아. 어떻게? A 코사인 여기서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면 A 스퀘어 B 스퀘어 스퀘어 루트 여기를 코사인으로 묶을 수도 있고 사인으로 묶을 수 있잖아. 코사인이면 마이너스 뭐 알파 사인이면 오메가 t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각각 알파는 어떻게 돼? 알파는 아크탄젠트 코사인인 경우에는 코사인 매그니튜드 분의 사인 사인으로 묶으면 아크탄젠트 사인 분의 코사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은 논리로 얘도 그냥 만약에 코사인으로 묶어내면 자 요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물론 오메가 n y는 공통을 두고 있으면 뽑아내고 h 뽑아내고 하면 나머지 이렇게 해서 매그니튜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오메가 d bt 마이너스 데이라 1까지 원래 있었는데 코사인과 사인을 묶으면 여기 페이즈 앵글이 하나 이렇게 알파 같은 게 또 하나 생기잖아. 걔를 여기서 내가 이제 데이라 2라고 불러볼게. 데이라 2는 어떻게 만들어져? 당연한 얘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코사인을 묶었으니까 코사인의 매그니튜드 요거 분의 요거가 되는 거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요 부분에 이거니까 확인해봐. 반드시 꼭 꼼꼼하게. 자 그러면 이제 얻어지는 결과식 이 h를 여기다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자 오메가 n y h 여기 다 풀어서 주면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식을 좀 더 단순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또다시 frequency ratio r을 이용해서 한번 내가 나타내 볼게. 자, frequency ratio r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오메가 n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눠봐. 오메가 n 제곱으로 나누면 자, 이거 오메가 n 제곱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오메가 n 제곱이 여기 오메가 n 하나 남은 게 들어가서 제곱이 돼서 여기 1이 되고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이건 산수니까 여러분 직접 배워.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오메가 n 스퀘어로 나눠봐. 얘는 뭐 오메가 n 4승이 되고 막 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모에 있는 요놈,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잖아. 바로 뭐야? h를 h의 매그니튜드를 분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확 산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기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우리는 자 바닥 베이스를 오메가 b라는 프리퀀시로 흔들었을 때 얻어지는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구했어. 뭐의 리스판스? 바로 바디, 실제 바디 M. 요놈의 프리퀀시, 요놈의 리스판스 X를 구했더니 그 X가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 한번 읊어볼까? 바로 Y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2J를 R의 스퀘어 H 코사인 오메가 BT 마이너스 데이터 1 마이너스 데이터 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오메가 B는 뭐야?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베이스 프리퀀시고 데이터 1은 컴플렉스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의 페이즈 앵글이고 데이터 2는 이 두 개를 사인과 코사인을 합성할 때 만들어진 데이터야. 즉 데이터 1과 데이터 2는 서로 이렇게 달라. 이것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 자,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 세션은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뭐였어요? 베이스 엑스테이션 프로블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y 사인 오메가 bt로 흔들었을 때 요놈의 시스템의 리스판스 어떻게 된다고? 바로 요거 y 한번 써봐 2j를 r 스퀘어 h
코사인 오메가 bt 마이너스 데이터 1 마이너스 데이터 2.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될 솔루션이지. 뭐의 솔루션? 베이스 엑스텐션 프로블럼. 바닥까지 문제야. 자, 다음 시간에 이 솔루션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수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매 시간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이해하고 복습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게요.